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자, 직접 장성철 소장님과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심하십니까 지금? 지금 협박하십니까? 저기 엑스파일 본분 있습니까? 보셨다면서요? 제가 그랬나요? 윤석열 캠프 측으로부터 이제 전원을 들은 게 있는데 제대로 된 버스라고도 하기 어렵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혼자 들고 다니는 가마에 가까워요. 사실상 인력 거예요. 예, 사실상 인력 거예요, 인력거다. 진짜로.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우리 막전 막후 앞에 이런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계의 폭탄 공장. 수류탄. 네. 자, 이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파일 파장 몰고 온 장성철 소장님. 아이고, 또 저희 참. 잘 식구지 않습니까? 뭐 네. 고정 멤버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택시론 네. 또 내세웠던 전 패널이죠. 단순한 장해찬. 지지자인 네. 일개 네. 지지자인. 장해찬 평론가까지 정말 핫합니다. 막전 막후가. 야, 저도 뭐 같이 방송을 하고 뭐 격주로 장해찬 또 장성철 소장 두 분하고 방송을 하는데 정말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두 사람 다 바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난 주에는 수류탄을 직접 던졌죠. 네. 어디로 던진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던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두 분 앞으로 어떤 또 이슈를 몰고 올지. 자, 막전 막후의 젊은 피 두 분. 오늘은 젊은 피인데요. 오창세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뭐 혹시 던질 거 없어요? 뭐 제목 걸어다기도 바빠가지고요. 네. 뭐 수류탄 같은 거 하나 없습니까? 없습니다. 솔방울이라도 던지겠습니다. 하나 던져주세요 오늘.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던질 건 분의 자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리 던져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네. 자, 또 한 분의 젊은 피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남 순천에서 온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확하게 순천 당협위원장이죠. 아, 그럼요. 예, 대구 출신이고. 예, 맞습니다. 네. 뭐 터뜨릴 거 없어요? 우선 저는 제 한 몸을 거의 불사르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제가 당선이 된다면 네. 그게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네,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두 분이 네. 또 섣불리 뭔가 터뜨렸다간 이분이 바로 팩트 체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팩트 체크 담당 막전 막후의 든든한 팩트 체커 김준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모독가기의 달인 김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확실한 팩트 체크가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의심하십니까 지금? 지금 협박하십니까? 자, 아니 저는 믿는데 그래도 혹시나 있으니까 자, 우리 저희는 믿습니다. 믿고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전 막으니까 예. 얘기를 좀 드리면 예. 윤석열 총장 측근들 저에게 정보 주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뜬금없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내부의 적부터 단속을 해야 합니다. 범야권 주자라면은 우리 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런 대응에 대한 조력을 받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공작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참 우리 식구 중에 하나인 장성철 소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 SNS에서요. 이거 방어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일파만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증이 지금 시작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도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본인의 이제 복무 기간 중에 있었던 일 검증 잣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당대표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훨씬 더 큽니다. 검증의 잣대에 오른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X파일 형태로 이렇게 터진 것이 약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본인 잘못이다 이거. 왜냐하면은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었지 않습니까? 예. 대변인까지 선임하셨으면 사실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더 좀 더 멋지게 나서셔가지고 네.
아니 뭐 모든 검증 내가 받겠다. 내가 이제 정치 시작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권에 도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검증이라도 내가 자신 있게 받고 내 그렇죠. 도덕성, 내 인품, 내 능력을 검증받겠다 시원하게 하셨으면은 네.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뜸들이는 모습을 보이시다 보니까 밥을 뜸들이다 못해서 갑자기 이제 밥통에 수류탄을 던져버리는 밥통에 수류탄은 장성철 소장이 던졌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길래 참 궁금한데 이 장 소장의 SNS에 따르면 일단은 방어하기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우리 스튜디오에서 이 엑스파일 본 분 있습니까? 보셨다면서요? 아, 제가 그랬나요? 본 건 아니고 저는 조금 봤는데요. 네. 아유, 그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놀랐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보신 분 없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소문만 들었지 네. 실제로 봤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못 믿겠어요. 좀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목차하고 이런 거 보긴 봤는데 혹시 여기서도 몇 가지 또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진영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뭐 신지호 의원 얘기하는 거하고 장성철 소장 얘기하는 거 다 다른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혹시 김준일 기자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버전을 받아봤어요. 아, 받아보셨군요. 근데 장성철 소장이 본 게 아니더라고요.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그냥 윤석열 엑스파일 붙여가지고 평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걸 막 뿌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버전이 1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스튜디오에서는 아직 본 분들이 없는 것 같고 목차 이런 게 돌긴 돕니다. 뭐 80페이지짜리, 20페이지짜리, 6장짜리 있는데 뭐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네. 자, 직접 장성철 소장님과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왜 그랬대요, 근데? 일단 왜 그랬대요? 제가요, 네, 파일을 읽어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좀 의혹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막전 막후에서 하나씩 공개도 하고 하더만 여기서 이왕 뭐 폭탄 던지고 수란 던질 바에 여기서 던지지 왜 또 SNS 던졌습니까? 아, 이거 공개하면 나 감옥 가는 거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면서도 너무하시네요, 진짜. 감옥까지 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출처가 송영길 대표는 이거 야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고 또 장 소장님은 이거 여권 쪽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또 뭐 기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건이 2개인데 네. 하나는 좀 어떤 곳이 기관 이름 작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좀 흔적과 예. 전해주신 분이 어떤 기관에서 만들었다라고 적시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6월 초 문건 같은 경우엔 네. 전달해 주신 분이 여권에서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권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다. 여권이 지금 여권 말하는 거 맞죠? 아니, 지금 저번 주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권에서 받아서 드리는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거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조국 장관, 뭐 우리 방송에서도 조국 장관 비판 엄청 하셨잖아요. 같이. 네. 조국 장관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면서 그 글들이 써져 있었던데. 조국 윤미향 의혹보다 뭐 상당히 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게 뭐냐면 조국 같은 경우엔 예를 들면 뭐 CB 사모펀드 비리, 네. 또 뭐 이렇게 좀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의혹을 정리한 것을 보면 대략 한 2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개수도 많으니까. 생각을 한 거죠. 네.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방어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훌륭한 박지원 변호사님 같은 훌륭한 참모들을 옆에 두시면 예.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거는 같고요. 네. 박 변호사님께서 결심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고 당내든 당외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윤석열 총장을 검증하려고 할 것이다.
그거를 잘 견디고 방어하면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그렇겠죠. 예. 그거를 못 견디고 해명을 못하면 국민의 선택 못 받는 거죠. 네.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의 몫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 사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내용상을 보면 4월달 문건 같은 경우에 윤석열의 A부터 Z까지 그냥 총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미행하고 투청하고 계좌 추적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작성한 곳이 만약에 공적인 기관이라면 사찰이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을 것도 같다. 근데 내용상만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네. 자, 오늘 뭐 바쁘고 또 어려운 와중에 전화 연결까지 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막전막후입니다. 그 다음 주에 뵐 거 아닙니까, 어차피? 불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논란 불렀다고 저 자르지 마시고. 지금 혹시 울고 계신 건 아니죠? 다음 주에 우리 힘차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날은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장승조 소장하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근데 이제 통화를 하고 나니까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이 엑스파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는데 공개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공개가 될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공개될 수 있을까요, 김준일 기자님? 일단 이거를 여권이든 야권이든 직접 공개를 하면은 그 개인한테 대한 비난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프레임들이 좀 공작 프레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있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정봉주 의원이 BBK 그 다른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의원직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서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에 하나 뭐 국회의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얘기를 했다가 윤석열 총장 대통령 됐다 이러면 이게 약간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꼭 이게 한 언론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우후죽순처럼 같이 공유가 돼서 나오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네. 자, 이 엑스파일 이미 한나라당, 이전 한나라당 신지호 전 의원이 밝힌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이 일 터지니까 수류탄을 아군한테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야권 내부에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선이 좀 달라진 거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엑스파일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거예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유력하면서 또 정치 신인이어야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합쳐져야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 주자들은 사실 좀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대권 주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을 또 윤석열 전 총장 문제, 어떻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스포트라이트가 몰리다 보니까 이게 나는 공수처 수사도 못 받아, 뭐 엑스파일도 없어,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인인 유력 대선 후보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다들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넘는지 지켜보자. 예컨대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옛날에 의혹들 많았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뭐 여자 문제니 뭐니 뭐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정치력과 매력으로 돌파를 하고 사실은 정말 넘사벽 여권 지금 최고 1위 주자가 된 거잖아요. 네. 결국 여기가 이제 정치력의 시험대에서 본격 선 거죠. 이런 논란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정치적인 매력, 그리고 이 논란을 딛고도 지지율이 이대로 유지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반대로 또 여권 내 시각들을 보면 정치 공작이다 이러면서 좀 감싸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이 정치적 공세를 좀 야권에서 이런 식으로 펼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다들 분위기가 아직 링에 본격적으로 안 올라왔는데 네. 펀치를 날릴 수는 없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워낙 지지율이 일단 현재로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섣부르게 때렸다가는 오히려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들이 좀 속이 쓰리더라도 대인배 코스프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근데 다들 아마
각 야권 후보 캠프에서도 이걸 입수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거고 대부분 입수를 했을 겁니다.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경선 과정에서 요거를 하나하나 잘라서 어떻게 써먹을까 벌써부터 그런 궁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본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지금 얘기에 따르면 장성철 소장이 알려주고 전화를 했고 근데 콜백까지 없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처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 입장이면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 네. 받은 것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받았지만 함구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올 파장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네.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야권의 가장 큰 유력한 후보를 당대표가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뒤에 김종원이 있고 윤승민 세우려고 하는 거 이 얘기 바로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후에 이 파일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걸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전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전화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아요. 전화를 해서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당분간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억압하는 거고요. 주세요 하는 순간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시 전략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다. 장성철 소장께서 용건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장성철 소장님 전화를 받기 싫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큰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안 켜도 지금 그 별로 기분 안 좋은데 그 끝이 또 그렇게. 그죠? 사실 아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네요.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져 알고 있는데 네. 그 친분이 과장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이 커지는 만큼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셈법도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거대 야당에 입당을 해서 이 당의 시스템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뭐 비단 주머니 3개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덜컥 또 받아들이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겨버렸고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저희의 마지막 대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불확실성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이 저희 당에 와야 되는 꼭 필수적인 인물인 건 맞아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준석 대표 워딩을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자극하면서 아마추어 같다, 뭐 침대 축구 할 때는 지났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우리 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뭐 꾀주머니도 드리고 온갖 서비스 다 해드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됐었는데 이 정도로 윤 총장이 수세에 어떻게 보면은 몰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나 매력이 더 커졌죠. 사실은 모든 정치인은 이제 정당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인이 중심이 돼서 가고 싶겠죠. 본인은 이런 표현을 정치적 그립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립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끌어가야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지위나 이 위신도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다만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곧 들어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 같아요. X파일 공개된 다음 날에 이동훈 전 대변인 정말 10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정치적 리더십, 역량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동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롤,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윤석열 총장 측은 이제 한마디로 본인의 입이 되어달라 이런 걸로 해서 롤이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후가 나타났던 게 장해찬 평론가가 버스 못 타면은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SNS에 올리니까 지지자일 뿐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장해찬 씨는 우리 윤석열 총장의 지지자일 뿐입니다. 택시 얘기는 어디까지나 장해찬 씨 개인의 얘기입니다. 단순한 지지자, 일개 지지자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로 창구를 단일화해라. 그리고 나의 그러니까 메시지를 좀 어느 정도 독점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6말 7초에 입당할 것이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뒤집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그러니까 조금 같이 가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뭐
좋게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뭐 캠프 측에서 나온 얘기긴 하는데 그러면 뭐 싸웁니까? 좋은 형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다. 형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다고요? 뭐 근데 뭐 롤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엑스파일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동훈 대변인은? 저는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엑스파일이 거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하. 그거는 아니고 굉장히 이 이동훈 그 전 대변인이 네. 그 기자 시절에 굉장히 자존심이 세서 사실은 예전에 초선 의원들 불러다가 기자 시절에 꾸짖은 적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본인의 자부심이 강한 사람인데 약간 무시당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헤어지는 과정은 무슨 연예인이랑 비슷하네요. 좋은 오빠 동생으로 남기로 했다. 뭐 이런 그렇죠. 뭐 느낌이에요. 연예인도 그렇고 소속사하고 그 연예인 네. 다 그렇게 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법적 분쟁은 항상 있더라고요. 되게 짧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인선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다 노출된 거예요. 하나는 가장 가깝다고 얘기한 대변인과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아하.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소통이 안 됐던 이 대변인 이렇게 빠르게 경질시킬 만큼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자기 사람 안 지켜준다는 신호가 전 국민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또 뛰어넘어야 할 산이죠. 지금 그러면 붙잡았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붙잡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붙잡히나요, 그게? 근데 어떻게든 저도 붙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맞군요. 네, 헤어지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죠. 네. 그 사표 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큰 회사를 사표까지 던지고 온 사람을 그렇게까지 바로 보내버린다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을 너무 빠르게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엑스파일 대변인 사태 좀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야권 지지율 1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논란이 거세지자 뭐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기 어떻게 극복 가능할까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여권에서 1위로 올라선 건 대법원 판결 이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번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국민들도 동의를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것을 공개가 됐을 때 고소 고발을 가면 대법원까지 몇 년 걸려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러면 국민 여론으로서 판단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국민 여론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대응팀의 수장을 변호사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뭘로 정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을 네거티브 대응팀의 수장으로 앉혀야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와서 이준석 대표 얘기도 좀 듣고 좀 국민의힘 와가지고 비단 주머니 한번 열어보고 열어보고 그 별거 없으면 이준석 대표 타박도 좀 하고 주머니 그러니까 아니네. 뭐 당연한 얘기 써놨노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원래 알고 있는 법조인 위주의 인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저는 정말로 산으로 갈 수 있다. 예컨대 그런 정무적 감각을 지닌 인물 누가 있을까요? 글쎄, 뭐 박지훈 변호사님도 계시고. 법조인이에요, 저도. 저도 뭐 착각하는 줄 알고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그런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그래도 최고수는 김종인 전 위원장 아닙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 이게 사실 정무적 판단이란 게 답이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 체육관에 진도체육관에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네. 그때 교육부 장관이 라면 끓여 먹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그때 청와대 난리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전 의원, 민경욱 당시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순간 여론의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왜 거기서 라면을 먹는 그 모습으로 화났는지에 대한 감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는 순간 끝이에요. 근데 천하람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손경식 변호사나 정치적 감각이 없는 라인이 이렇게 대응해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 언론에 부각되기도 하고요. 첫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퍼센트를 좀 확보한 걸로 보이는데 네, 저도 사실 그 당원 카톡방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얘기가 있습니까, 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많이 갖췄어요. 예. 일단 엘리트인데다가 또 굉장히 품격 있어 보이고 인품이 좋아 보이고 또 여권에서도 지난번에 감사원장 할 때 미담 제조기다라고 했을 정도로 뭔가 개인의 검증에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부분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 여론조사들을 보더라도 TK 지역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지지가 꽤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최재형 감사원장 등판할지 안 등판할지 모르겠지만 보수에서 좋아하는 사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품격 있고 목소리 좋고 엘리트, 황교안 시즌2나 다름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그 지지율을 제3의 후보가 나온다면 그걸로 다 가져갈 수가 있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가졌던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매우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그 학벌 이런 거 말고 서울대 법대 이런 거 저도 말고요. 그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예. 네. 4년 차이 이제 선후배인데 그게 네.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 맞섰다라는 거예요. 맞서는 이미지가 있거나.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대체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그러니까 지난번에 머니투데이 여론조사였는데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전 조사보다 5%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처음 등장했는데 4.5가 나왔어요. 딱 나왔어요. 이게 그냥 거의 빠진 게 이만큼 같다라고 그러네요.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타격을 받으면은 많이 네. 뜰 겁니다. 대체제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사무총장 맡아달라고 하니 본인의 격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불쾌했다라고 전해지는 권영세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을 비롯해서 그 외 뭐 당박 주자들을 뭐 적극 영입하는데 이 권 의원이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본격 영입 작업에 그렇죠. 들어가는 겁니까? 뭐 사선이죠. 5선인가요? 사선입니다. 사선 의원이죠. 네, 사선인데 서울의 사선 의원인데 이분이 김동연 부총리나 전 부총리나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본격 영입 해올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권영세 의원이 인품이 좋아요. 인품이 좋아서 뭐 일단 뭐 두루두루 네트워크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뭐 외교관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중 대사.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트워크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영세 의원한테 굉장히 잘 맞는 직책이다. 잘 맞다. 네, 그렇게 예.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정치적 행간을 보면 사무총장은 이준석 당대표 앞에 줄 서는 거고요. 네. 대외협력은 외부 대선 후보 앞에 줄 서는 겁니다. 줄을 그럼 딴 데 썼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굳이 이준석 대표 호가 네. 잘못된다 하더라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의 가장 큰 세력과 함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자, 이 안철수 대표 입장도 좀 재밌습니다. 네. 이 합당 문제로 지금 국민의힘과 신경전 중에 있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입장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작 정치다, 야권 후보들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윤 전 총장을 좀 감싸는 모양새를 보였단 말이죠. 네. 솔직히 대권 주자 이 경쟁자로 좀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감싸고 나오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당명 바꾸자는 얘기도 있고 합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역위원장 29명을 뽑았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결국엔 이제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뭔가 맥락이 맞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정치적 행위이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결국 지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정확하게 이 어떤 지역위원장이고 29개가 정확하게 어떠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합당의 지분이나 합당의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이 현재는 보수로 분류되어 있으니 예. 한 명이라도 보수 다른 후보가 등장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선임했을 겁니다. 29개가 그럴 것이다. 네, 갈라치는 순간 민주당이 너무나도 쉽게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는 지역. 그렇게 해서 우리 후보가 지역위원장 그대로 선수로 뛰어서 국회의원 후보 출마하면 국민의힘도 당선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협상의 지렛대는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아주 좀 고도의 계산이 좀 있다라는 거네요. 결국은. 그 이준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네. 국민의당은 그 지분이 99%가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역위원장 뽑고 있는데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는 안철수 대표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소인데. 나머지는 안 사겠다라는 건. 당명 변경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협상의 지렛대로 하려는 거고 결국은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해놓은 말이 있어요. 조건 없이 합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건을 지금 달아서 뭐 이를테면 뭐를 달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대범하지 않고 쪼잔해 보이니까 이런 거를 이제 걸고서 좀 이제 유리한 고지를 하려는 건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거취하고도 이게 좀 저는 밀접한 관련이 그렇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제대로 된 버스라고도 하기 어렵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혼자 들고 다니는 가마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러고 진짜 전력의 99%다. 이게 진짜 맞는 그게 세 말이에요. 명이 있는데 가만히 사실상 인력 거예요. 예, 사실상 인력 거예요, 인력거다. 진짜로.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게 지역위원장 갑자기 뽑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조직이 사실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협상의 칩으로 지역위원장을 쓰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새 정치예요, 사실은. 협상 수단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떨어뜨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네. 표를 분산시켜서 그렇죠. 우리 주자를 떨어뜨릴 수는 분열하게 있다. 되면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힘이 있는 걸로 봤었는데 사실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전 이번에 그 저희 당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기문해도 괜찮지만 이준석 돌풍이 부니까 사실은 국민들에 의해서 단일화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저는 이 정도로 정권 교체에 대한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께서 끝까지 본인 혼자 단일화하지 않고 네. 완주를 했을 때 과연 그 유의미한 표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좀 저는 안철수 대표님 뭐 제가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사감도 없지만 이제는 본인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본인에 대한 과대평가를 좀 내려놓고 정말로 국민의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계급장 떼고 좀 제대로 붙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예. 이 가지고 있는 인력거 크게 보이려고 튜닝을 엄청 했는데 자꾸 그 인력거 버리고 혼자 타라고 하니까 이게 뭐 스티커 20몇 개 붙인다고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왜 인력거에 수입차 엠블럼 붙여놨는데 좀 인정해 주세요. 제 사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OBS